샘플링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디지털 시스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숫자의 나열로 신호와 스펙트럼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치 해석적 알고리즘인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샘플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임펄스 샘플링 모델은 샘플링 주기 간격으로 입력 신호의 크기에 해당하는 임펄스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그 외의 시간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는 연속시간 신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스펙트럼은 연속시간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산시간 시스템에서 샘플링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인덱스로 하는 숫자의 나열, 수열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산시간 퓨리의 변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연속시간 신호에서의 시간 t에 대한 적분을 이산시간 신호에서는 인덱스 n에 대한 리만 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오메가에 대하여 연속적이며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는 복소수 함수입니다. 한편 dtft는 x 오메가가 아닌 x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이는 신호가 수열이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메가는 물리적인 주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덱스 n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샘플링 간격으로 노멀라이즈드 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DTFT에서의 주파수 오메가는 샘플링 주파수로 노멀라이즈드 된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DTFT에서 주파수 2파이는 물리적으로는 샘플링 주파수에 상응합니다. 역으로 스펙트럼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로부터 수열 xn을 구하는 역이산시간 퓨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2파이 주기를 갖는 주파수에 대한 연속 함수이므로 2파이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구하여집니다. 몇 가지 수열에 대한 DTFT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열 XN에 대한 DTFT는 임펄스 샘플링된 신호 X-T에 대한 퓨리의 변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C 신호는 DC와 매 2파이마다 임펄스로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 신호에 대한 DTFT는 등비수열의 무한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일 주파수를 갖는 삼각함수 신호는 해당하는 주파수의 임펄스로 나타나게 되며 구형파 신호는 구형파의 폭에 의하여 결정되는 싱크 함수 형태의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DTFT는 수열에 대한 스펙트럼을 연속적인 오메가에 대한 복수 함수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이 무한한 길이의 수열이나 연속적인 주파수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길이의 수열에 대하여 유한한 주파수 간격에서의 스펙트럼 값을 수치 해석적 계산을 통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한시간 관측된 길이가 n인 수열 xn으로부터 이 패턴이 n을 주기로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한 신호 x-l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퓨리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퓨리의 계수는 다음과 같이 한 주기에 대한 적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은 xn에 대한 리만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만 합을 다음과 같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역인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DTFT와 DFT를 비교하여 보면 DTFT는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연속 함수이지만 DFT는 인덱스 K에 대한 n분의 2파이 간격의 이산 주파수 함수이며 DTFT의 주기는 오메가는 2파이이며 DFT는 K는 n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FT는 다음과 같이 연속함수 그래프로 그려지는 데 반하여 DFT는 인덱스 K에 따른 샘플 값으로 그려집니다. 이때 K 한 칸의 의미는 2파이를 n으로 나눈 주파수에 상응합니다. 그러므로 DFT는 DTFT에서 2파이를 n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n분의 2파이 간격으로 샘플링한 것과 같습니다. DTFT의 2파이가 물리적으로는 샘플링 주파수에 해당하므로 DFT의 인덱스 K는 n의 물리적인 의미 또한 샘플링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DFT의 지수항은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는데 이를 보다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회전인자라고 합니다. 회전인자는 복소 평면에서 단위 원을 n개의 각도로 분할한 점의 복소수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n이 4인 경우에는 WN의 KN승은 단위 원을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분할하였을 때 구하여지는 복소수인데 승수 K가 1인 경우 n에 따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씩 회전하여 n은 0일 때 1을, n은 1일 때 2분의 파이 회전하여 마이너스 j를, n은 2일 때 마이너스 1을, n은 3일 때 플러스 j로 구하여집니다. n이 8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원을 8개로 분할하여 4분의 파이 간격으로 회전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전인자는 지수 kn만큼 n분의 2파이 간격으로 회전하며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회전인자의 규칙성으로 인하여 DFT의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회전인자를 사용하면 DFT를 매우 간단한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등비 수열에 대하여 네 번째 지점까지 관측한 수열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열에 대한 DFT는 다음과 같이 샘플 값과 각각에 상응하는 회전인자 값의 고부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K번째 DFT에 대하여 각 항에서의 회전인자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n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수 K와 n에 따른 회전인자 값은 그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n이 4이므로 다음과 같이 원을 4개로 분할하고 K는 0에 대하여 n은 0일 때 1을 얻게 됩니다. n이 증가하여도 K와 n의 곱이 0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하여 1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0번째 DFT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K는 1에 대하여 n은 0일 때 1에서 시작하여 n이 증가함에 따라 K와 n의 곱이 1씩 증가하므로 2분의 파이씩 회전하여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플러스 j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1번째 DFT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K는 2일 때는 n이 증가함에 따라 파이 간격으로 회전하여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구하여지며 K가 3일 때는 2분의 3파이 간격으로 회전하여 플러스 J,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J로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회전인자를 이용하여 각 K에 대한 DFT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DFT는 n개의 요소를 갖는 수열 xn으로부터 n분의 2파이 간격으로 n개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전인자로 구성된 행렬의 첫 번째 줄은 K는 0일 때에 해당하며 칸의 위치는 n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회전인자들로 구성된 n/n 행렬을 퓨리에 행렬이라고 합니다. DFT 계산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n/n개의 연결선을 갖는 구조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각 연결선의 가중치는 해당하는 회전인자입니다. 이와 같은 DFT 계산 과정은 n의 제곱계의 고부합 연산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50kHz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1Hz 간격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DFT가 2분의 n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을 고려하여 10만 개의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이는 총 10의 10승계의 고부합 연산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